안녕하세요. 성북창작소 사진교육을 맡게 된 이지훈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웃포커스와 인물 사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웃포커스는 배경을 흐리게 촬영을 하는 그런 촬영 기법을 이야기하죠. 아웃포커스라는 이야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틀린 용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식 표현은 피사기의 심도가 얕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고요. 반대로는 펜포커스, 그러니까 앞뒤가 다 전반적으로 초점이 맞는 것을 피사기의 심도가 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웃포커스라는 표현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사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의미 전달이 상당히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피사기 심도라는 표현보다도 오히려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웃포커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요즘은 여기에 더불어서 인포커스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피사체의 앞쪽에 있는 물체가 흐려지는 것을 이제 인포커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글쎄요, 이 표현은 좀 너무 이상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이런 너무 이상한 말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결국 아웃포커스라는 잘못된 표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주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아웃포커스라는 말을 사용하시더라도 원래의 표현이, 맞는 표현이 무엇인지는 알고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도가 얕은 사진을 찍는 이유는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시켜서 피사체를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거기에 공간감과 입체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상당히 효과가 대단한 것에 비해서 찍는 요령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피사기의 심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로 조리개 수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조리개 수치가 낮을수록 배경이 흐려지고 높일수록 배경까지 초점이 맞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로 카메라와 피사체가 가까워질수록 심도가 얕아집니다. 또 세 번째로는 피사체와 배경 간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릴수록 심도가 얕아집니다. 테이블 위에 사과를 찍는다고 가정을 할 때 사과 뒤에 복숭아들이 있다면 이 사과와 복숭아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릴수록 사과에는 포커스가 맞고, 반대로 복숭아들의 포커스는 날아간다는 거죠. 사실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은 둘 다 같은 말이에요. 배경과 피사체의 거리가 멀수록 서로 간의 초점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건데, 카메라로부터 피사체의 거리까지와 카메라로부터 배경의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날수록 초점의 차이가 커지면서 심도 차이를 크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에 말씀드렸던 피사체를 가까이 하라는 것이 결국 피사체와 배경을 좀 더 멀리 떨어뜨리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즈가 망원 렌즈일수록 아웃포커스에 유리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방금 설명드린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쉽게 심도가 얕은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하다 보면 오히려 심도가 얕은 사진보다는 심도가 깊은 사진, 그러니까 전후방이 모두 골고루 초점이 맞는 그런 사진을 얻는 게 사실 조건적으로 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심도가 얕은 사진에서 그 오는 쾌감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웃포커스 사진에 좀 흥미를 좀 더 가지실 수가 있죠. 이렇게 아웃포커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인물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사실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고, 그 중에서 처음 가장 어려워하실 법한 구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사진에서의 구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클로즈업 샷, 바스트 샷, 웨이스트 샷, 미디엄 샷, 니샷, 풀샷, 롱샷, 와이드 샷, 엄청나게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인물에 보여지는 범위, 그러니까 전신샷을 찍을 건지 아니면 어느 부위까지 잘린 사진을 찍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용어들인데요. 전문적인 직업으로 사진을 하시게 될 게 아니라면 이런 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지식들은 무시를 하시고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에 맞게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되게 의도대로 잘라서 촬영을 하시면 어차피 그게 다 미디엄 샷에 해당이 되고 뭐 바스트 샷에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게 어울리게 자유롭게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대신에 피하셔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건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얼굴을 크게 잡을 때는 이런 사진이나 어깨까지 나오는 이런 사진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목에서 자르는 사진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요점은 그냥 보기 안 좋고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 아마 쉽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목에서 자르는 사진은 뭔가 어색하죠. 다음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인물의 절반 정도를 나오게 찍고 싶다라고 할 때 골반 쪽에 걸쳐서 찍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체로 관절 부위를 정확하게 잘라서 찍는 사진은 느낌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골반 쪽에서 걸쳐가지고 찍는 건 피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전신이 거의 다 나오게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진처럼 정확히 무릎이나 또는 이 사진처럼 정확히 발목에서 자르게 되면 그것도 느낌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보기에 안 좋고 느낌이 좋지 않다는 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큰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감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쨌거나 인체의 어느 부위까지 나오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만 피하시고 그 외에는 본인이 의도에 맞게 보기 좋은 상태라고 생각되시는 대로 촬영하시면 사진도 늘고 머지않아 좋은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구도와 관련해서는 알아보시다 보면 3분할, 2분할, 피보나치 나선, 황금 비율 여러 가지 이론들을 보시게 될 텐데 이런 것들도 너무 공부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틀렸거나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들이긴 한데 첫째, 이런 규칙들이 사진을 찍는데 실제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건가? 참고 정도는 되겠지만 이론에서 설명하듯이 정확히 적용하려면 뷰파인더를 들여다보고 셔터를 누르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에 계산하고 적용을 시키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구도 외에도 셔터를 누르기 전에 따져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결국 적어도 사진에서의 이런 이론들은 보기 좋은 구도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이 구도가 왜 좋게 느껴지는지를 밝혀내고 또 설명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느낌이에요. 본인이 구도에 대한 나쁘지 않은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 감각으로 느꼈을 때 괜찮은 구도를 선택을 했다면 충분히 좋은 구도의 사진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구도에 대한 괜찮은 감각을 먼저 키워야겠죠. 이때 앞서 말씀드린 이론들로 접근하기보다는 학창시절 미술 시간에 들어봤던 구도들이나 살면서 또 어디선가 들어봤던 그런 규칙들 정도는 모두가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본인이 찍은 사진을 일단 유심히 보면서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진이 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일단 찍을 때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노출값과 조리개 또 포커싱 정도에만 신경 쓰면서 혹시 틀어졌을까 싶어서 한 스탑, 두 스탑 조절해 가면서 같은 사진을 몇 장 찍죠. 그렇게 셔터를 막 눌러서 몇백 장 찍어 와서 집에서 포커스 나간 사진이나 흔들린 사진, 노출 안 맞는 거 이 정도를 골라내고 그대로 아카이브 하게 됩니다. 이게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도 처음엔 너무 많은 걸 신경 쓰기 어렵기 때문에 초보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포커스나 흔들림, 노출 같은 것에 집중을 해서 찍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숙달이 돼서 습관적으로 가능해지게 되면 정신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무엇을 어떻게 찍을지 컷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에 대한 구성이나 구도들을 고민하면서 찍어야 되고 촬영이 끝나면 반드시 결과물을 유심히 보면서 내가 의도한 것이 잘 표현이 됐는지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고 아쉬운 점들을 찾아내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까지 해야 비로소 사진이 늘게 됩니다. 사진을 찍는 것보다 촬영한 사진을 유심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